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텀 매트릭스,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고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디플라이어 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봤던 거를 조금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인터넷으로 혹시 보신 분들은 요런 기호가 있어요. 요런 기호. 요런 기호가 뭘까? 이 기호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겁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보면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뭔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얘는 뭐냐면 얘부터 작업해야 돼요. 얘를 불러갖고 오고요. 불러갖고 온 거를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포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CORP라는 변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가로 안에 묶어주면 요게 우리가 가로 안에 보면 가로 안에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부터 처리가 되잖아요. 얘 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디플라이 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설치해주면 얘는 어떤 방법을 하냐면 이렇게 해줘요. 자, 얘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벡터로 만들어주세요. 소스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쿠퍼스 형태로 만드세요. 라고 해주면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거를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순서대로 그냥 눈에 사람이 인지하기 좋은 순서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로가 너무 헷갈려요. 초보자들도 그렇고 가로 놓다 보면 이 가로가 어디까지 되는지 막 헷갈린다고. 그래서 요렇게 해도 되는 거를 풀어서 제일 먼저 이제 뭐 들어간다 그랬죠? 얘부터 처리해주고, 그죠? 얘부터 처리해주고 텍스트를.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당연히 이쪽에다가 나중에 저장하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저장하기로 해주고, 제일 먼저 얘를 갖고 와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된 거를 여기다 벡터 소스로 만들어서 가고, 요거는 빼주면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그냥 설명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 이게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맞죠? 마음이 급하니까 헷갈리네. 요거예요. 요거를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코딩 길이보다는 가로 넣는 게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처음에 이거 하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얘는 뭐냐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프 라인이라고 불러요. 파이프 라인. 우리가 파이프가 쭉 연결되듯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디플라이 R이라는 그 패키지를 쓰면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순서대로 그냥 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가로를 다 풀어버린 개념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에러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이 기존에 이거를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석하면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요거 변수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시라고요. 왜냐면은 프로젝트라면은 여기 공간에 변수에 기존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하다가 에러 나서 여기서 하다가 중간에서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중간에서 했던 원 데이터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막 에러 났던 데이터가 그대로 살려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데이터가 그 안에서 에러가 난 거를 계속 쓰다 보면은 내가 코딩을 잘못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 돌리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여기 중간에 에러 나서 코딩을 바꿨어? 그러면 싹 밀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 그러면 여기부터 다 밀어버려요. 밀어버리고 얘도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아까 전에 여기서 저장됐던 거 있었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새로 하면 되니까. 여기부터 다시 새로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야 데이터가 어디가 문제가 안 생기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해줄게요. 아이고, 죄송해요. 요게 잘못 친 거예요.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에러 나기 전부터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안 해줬네요. 자, 인스톨을 안 해줬죠? 자, 인스톨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뜰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끝났죠? 그 다음에 얘 다시 지워주고, 혹시 에러가 났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지워주고, 여기부터 다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나온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쭉 해주면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까지 했던 거 한꺼번에 쭉 되죠? 다 했던 거예요. 우리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불영어는 아까 전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그냥 치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는 똑같습니다. 밑에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갖다 쓴 거예요. 카피해서. 다만 여기서 요거 디플라이어 R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를 좀 정리해 주려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뒤에 거는 똑같습니다. 요것만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이 단어를 정리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냐면은 워드 클라우드.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텍스트고요.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다 없애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요. 실제 데이터를 제가 분석한 거예요. 실전 데이터예요. 자, 갖고 와서 자,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랬냐면 아까 전에 인스펙트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 인스펙트 해버리면 자, 실전에서는 인스펙트를 안 씁니다. 인스펙트를 안 쓰거나 아니면 쓰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거는 약과예요. 제가 27개뿐이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뭐 보통 도큐멘트가 뭐 200개, 300개 그 안에 책이 있으면은 뻗어버려요, 얘가. 그래서 실제 분석할 때는 요거를 쓰지 마시고 요거를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 아까 전에 했죠? 요렇게 1번만. 그러면 실제로 요 파트에 있는 내용만 요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적어주죠? 요거랑 요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스타버전 밑에는 똑같아요. 손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바꿔준 거냐면 제가 요것만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선생님들은 여기 쓰면 돼요. 단어 전처리 영어 하면 영어 실제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데이터 바꿔주고요. 헤더가 있으니까 헤더를 넣어줄 거고요. 아까 전에 위에 저기 있죠? 그것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엔터 치면은 됩니다.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했죠? 스태밍까지 했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카피해서 쓴 거예요. 이게 실전 데이터입니다. 이게 실전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죠? 얘를 해볼게요. 얘는 한글, 영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데이터 전처리는 이거 갖고 돌려요. 돌리고요. 얘를 지우지 마시고, 이번에는 지우지 마시고 워드 클라우드에서 얘를 그냥 갖다가 자, 돌려줄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자, 떴죠? 근데 여기 20개라고 떴으니까 요거를 뭐 5개. 여기 사이즈가 좀 틀려서 그러네요. 지금 이게. 자,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냥 엔터만 쳤죠. 데이터만 바꾸고 엔터만 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요 사이즈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뭐 4. 얘는 뭐냐면 4, 1은 뭐냐면 제일 단어가 뭐 1000개 들어가 있는 거를 4를 기준으로 하고 제일 낮은 거를 1로 기준으로 해서 단어 크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사이즈 조정. 200개든 400개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죠. 큰 데이터가 얘가 글꼴이 4예요. 작은 게 1로 미니멈 1,
큰 거는 4로 조정을 해줘요. 왜냐면 실제 데이터는 여기죠. 실제 값은 뭐 얘가 200개, 뭐 100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거를 조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말고 토픽 분석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주느냐? 똑같아요.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해 놓은 데이터 있죠? 그거 지우지 마시고 나중에 편하게 쓰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엔터만 쳐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적어 볼게요. 이게 토픽이에요. 자, 토픽 1번 요런 단어들, 요런 단어. 근데 use guarantee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제가 뭐냐면 이걸 키워드로 쳤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럼 아까 전에 불용어 처리해서 지워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지워줘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use guarantee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여기는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다. 그럼 제거해주면 돼요. school 제거해주면 돼요. 뭐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연구 주제에 맞게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이게 노하우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못 끝나요. 돌려보고 그림 보고 아까 전에 이 토픽 보고 아 요거는 필요 없네. 저 같으면 이거 딱 보고 요거 3개 지워줄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딜리트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단어 전 처리해서 여기서 뭐였었지? 아까 전에 우리 스탑워드에서 여기서 뭘 지워주면 돼요? 이게 이미지로 돼 있구나. 그럼 여기 있네요. use. 요거 지워주고 guarantee 지워주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스탑워드에서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지우세요. 자, 지우고요. 지워졌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갖고 와서 데이터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깔끔해요. 해서 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워드 클라우드 있었죠? 여기서 요게 하면은 또 자꾸 처음에 뭐냐면 한번 인스톨 해주고 이 상태에서 또 하면은 인스톨이 계속돼요. 문제가 생겼네요. 자, 런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유스가 지워졌죠. 개런티는 왜 안 지워졌죠? 개런티도 아마 지워줄 건데, 여기 아마 단어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용어가, 그죠? guarant. 우리가 지워준 거랑 단어가 뭐가 틀리나요? guarant 똑같은데? 여긴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가. 그죠? 똑같은데 안 지워졌네. 자, 그러면 일단 토픽 분석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토픽 분석에서 여기부터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개런티가 안 지워졌네요. 0을 지워야 되는데 제가 유스를 잘못 지웠네. 유스가 맞죠? 0. 예. 근데 개런티가 지금 안 지워졌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수정해서 다시 드릴게요. 왜 안 지워졌는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이런 식으로 토픽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거랑 틀리게 이렇게 바꿔지죠. 아마 개런티도 지워져야 되는데 아마 저기가 안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런티 지우고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없다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토픽이 여기부터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토픽, 2번 토픽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윌도 안 지워졌네.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불용어 처리가 안 된 거죠. 윌이. 그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강제로 지워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워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저게 키보드가 안 먹어서 그러는데 요렇게 해주면 아까 전에 논문에서 봤던 요 그림이 나와요. 이걸 돌리면 요 그림이 나와요.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데 그걸 한번 돌려보시고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토픽 분석에서는 뭐가 중요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여기 토픽 수예요. K5. 토픽을 5개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요. 2개, 3개, 4개, 5개 만들어 가면서 요거를 밑에 나온 결과를 보셔야 돼요. 노가다 작업입니다. 그러면 저기 숫자를 2도 넣고 2 넣고 돌려서 요거 보시고 3 넣고 돌려서 보시고 4 넣고 돌려서 보시고 하면 총 한 10개 정도. 근데 토픽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하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고 적당한 선에서 요 정도 수준이면 내가 이게 어떤 주제를 갖고 있구나라고 되면 그 정도에서 스톱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이걸 아까 전에 그거를 이용해서 집에 가서 돌리면 돌아갈 겁니다. 돌려보면 얘가 2개, 3개, 4개, 5개 쭉 돌려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5개가 아니고 4개가 맞는 거죠. 요렇게. 그럼 요를 4개로 K를 4개로 돌려서 해보면 요렇게 4개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갖다가 분석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앞에 보면 이 데이터 가지고 이 전처리 작업을 다 해주신 다음에 얘만 갖고 와서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는 한글 영어 상관없어요. 다 돌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한글이든 영어든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고요. 토픽 분석도 한글 영어 앞에 전처리 작업 해놓고 돌려주면 여기서부터 돌리면은 토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분리를 2개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부터 쓰는데 쓰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영어는 요거. 한글은 이거.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글은 KONRP라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설정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키보드가 안 먹네. 키보드가 안 먹네. 키를 못 치네. 옛날에는 install KONLP라고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국어 사전에서 KONLP 설치 방법 치면 옛날 자료들이 떠요. 2019년도까지 뜨는 거는 못 씁니다. 못 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방법으로 써야 돼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 설치 못했다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 방법을 쓴 거예요. 요즘은 뭐를 쓰냐면 요렇게 리모트라는 걸, 그러니까 자바를 인스톨, 얘가 뭐냐면 자바 깔아주는 거예요. 자바 설치 따로 안 하고 이렇게 요거를 설치한 다음에 패키지 설치하고요. 멀티 링기어러라까지 같이 설치해야 돼요. 이 2개를 설치한 다음에 라이브러리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인스톨 JDK 설치하면 JDK, 자바가 자동으로 깔립니다. 이거 용으로. 따로 자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마 옛날에 자바 설치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아주 그러니까 옛날 방법을 쓰는데 지금 그거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옛날 컴퓨터 몇 분은 되셨을 거고 오히려 새 거가 안 됐을 거고요. 설치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 이거 아까 전에 옛날 방법으로 설치된 분. 지난번에. 그죠? 근데 오늘은 설치가 안 되죠? 오늘 거 설치됐어요? 오늘 게 설치됐다는 게 KONLP 아니 앞에 아까 전에 TM 설치 아까 전에 안 됐죠? 됐어요? 좋은 컴퓨터네. 옛날 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아마 대부분 옛날 거 설치 못 하셨던 분들이 많다고 제가 거의 많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그런데 어쨌든 옛날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할 때 이게 있습니다. 여기 없는데 구글 검색할 때 조건에 최근 1년치를 검색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옵션 중에. 그걸로 검색해서 최근 거를 보셔야지 텍스트 마이닝 뭐 R 쳐놓고 옛날 자료 해서 보면은 에러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요대로 오늘 설치한 컴퓨터들 있죠? 그거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 설치만 지우고 인스톨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쭉 하면 문제없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요번에 수업 시간에 활용했거든요. 문제없이 다 작동했어요. 요거 그대로 소스 코드 주고 그대로 엔터만 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문제없이 잘 작동한 겁니다. 해놓은 다음에 use niadig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use 세종dig이라는 게 있어요. 세종사전하고 니아 사전하고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종사전이 좀 옛날 사전이라서 단어가 많이 없어요.
니아딕이라는 단어를 쓰면 요거 옛날 사전이고요. 요게 최근 사전인데 여기에 단어가 더 많아요. 단어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한국어는 스테밍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이 용어에서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왜 쓰느냐? 아까 전에 뭐 영어로 쭉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뭘로 인식하냐면은 여기 보면 명사 단어를 적어놨어요. 해갖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가 틀립니다. 요거 하나 차이예요. 한글은 뭘로 치냐면은 extract none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use near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명사를 가지고 맞춰서 여기서 명사를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 돼 있죠. 복잡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아직 한국어 사전을 명확하게 이렇게 TM맵에서 한국어를 인지를 못 해주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주는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그 아까 전에 우리 배경민 그분이 만든 요 책에 보면 요 펑션이 있어요. 이거를 왜 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extract none이라는 게 명사를 추출하는데 코퍼스에서 작업을 못 해요. 걔가 코퍼스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변환하는 펑션을 이분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거 쓰지 말고 그거 제가 그냥 카피해서 갖다 넣은 거예요. 요걸 해주면은 자동으로 뭐예요? 명사가 추출돼서 만들어 주고요. 똑같이 여기에 한글이 찍힙니다. 그런데 찍혔는데 보면 이런 게 찍혀요. 것, 들, 수, 좋겠음이 이런 거 뭐냐면 사전에 없는 단어들이라는 거지 아직은. 그래서 그런 사전에 없는 단어들은 한국말로 정리할 때 불용어 사전처럼 얘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 주면 이게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쭉 똑같아요. 뒤에는. 만든 다음에 뭘 쓰면 되냐면 클라우드는 그냥 얘 똑같이 돌려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뭐냐? 우리가 여기서 돌릴 때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텀 매트릭스예요. 텀 매트릭스. 이거 너무 길어서 아까 전에 우리 텍스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었잖아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영어든 한글이든 이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DTM, TDM만 만들면 표에 워드, 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숫자가 박히잖아요. 몇 번 나왔는지.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만들어 놓고 워드 클라우드로 돌리든 뭐 로지스틱을 돌리든 뭐 분석 기법을 뭐든 갖다가 붙여서 돌리면 다 작동을 합니다. 요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텍스트 마이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고 사람들마다 어려운 방법을 막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가 분석이 어려운 거지 실제로 저 파트만 해결이 되면은 텀 매트릭스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카피 다른 데 인터넷에 있는 거 긁어다가 그냥 갖다 붙여서 쓰면 돼요. 즉 코퍼스하고 TDM, DTM까지만 만들어만 주면 나머지는 분석은 끝입니다. 여기까지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데 특히 어려운 게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한글 처리에서 요 파트가 중요한데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거 갖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만 처리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만 갖고 와서 데이터만 붙여서 써주면 됩니다. 데이터 붙여 썼을 때 중요한 거 요거예요. 뒤에 요겁니다. 아까 전에 V1 텍스트 있죠? 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여기는 텍스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텍스트. 얘도 제가 똑같이 한글도 텍스트로 넣어놨네요. 그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얘. 여기. 아까 전에 뭐냐면은 제가 여기는 아까 전에 V1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끝에가 뭔지에 따라 가지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 이 텍스트를 위에 용어를 뭘로 적어놨는지 여기를 내가 임의대로 적어놓으면 그 말을 써야 돼요. 쉬운 방법. 저장할 때 다 텍스트라고 위에 항목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R코드 그러니까 수정 안 해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저장할 때 여기에
여기 위에 변수명을 뭐라고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여기다가 그 변수명을 요 변수명을 넣으라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면 문제 없습니다. 파일명,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파일명을 적어주고요. 그 파일명에서 아까 전에 저장한 아까 전에 그 도큐멘트가 들어가는 그 항목명을 요것만 두 개만 조심해 주면 돼요. 요거랑 요거. 예? CSV가 아닌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왜냐면은 엑셀로 저장하는 방법은 read excel이라는 명령어를 또 해야 되고 복잡한데 왜 CSV라는 걸 해주냐면은요. 엑셀을 CSV로 저장이 바로 돼요. 그런데 엑셀로 저장하면은 만약에 데이터가 많으면 100메가가 돼요. CSV로 저장하면 10메가 안쪽으로 떨어져요. 텍스트 분석할 때 텍스트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엑셀로 하면 엑셀은 그 안에 기능들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 용량이 되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할 때는 용량이 엄청 커지는 데이터를 불러 들어갖고 막 분석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CSV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PDF는 네? PDF도 아니고. 아니 PDF도 저장이 되는데 PDF는 요 앞에 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PDF를 파일로 데이터 불러 갖고 오는 방법 인터넷으로 치면 다 떠요. 요거는 CSV 파일, 리더 CSV 파일이고 엑셀로 불러 갖고 오는 방법. 그 다음에 PDF 불러 갖고 오는 방법, 아까 전에 zip 파일로 갖고 오는 방법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파일에 맞게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것까지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거는 치기만 하면 엔터만 치면 그냥 쭉 순서대로 다 분석하게끔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